두 번째 봄을 찾은 박정원. 이 이야기는 70대 중반의 한 남자가 잃어버린 줄 알았던 삶의 의미를 되찾는 과정에 대한 심오한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고요하고 잔잔한 연못 같았던 그의 삶에 예상치 못한 파문이 일고, 그 파문 속에서 그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서사는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노년이라는 삶의 황혼기에 접어든 이들이 어떻게 새로운 희망과 의미를 발견하고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자신만의 두 번째 봄을 맞이할 수 있는지를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 남자의 인생 이막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 감동적이고도 사색적인 여정을 함께 하시게 될 것입니다. 72세의 박정원 씨. 그는 한때 이름만 대면 출판계에서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저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국내 유수의 출판사에서 편집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기획하고 무명 작가들의 숨겨진 재능을 발굴하며 출판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던 선구자적인 인물이었죠. 그의 손을 거쳐간 책들은 단순한 활자 덩어리가 아니라 독자들에게 깊은 통찰과 감동을 선사하는 예술작품으로 승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화려했던 과거는 이제 희미한 기억 속에만 존재할 뿐입니다. 은퇴 후 그는 번잡한 도시의 소음과 복잡함을 뒤로하고 소도시의 한적한 빌라에 자리 잡았습니다. 아담한 정원이 딸린 2층 빌라는 그에게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로운 안식처이자 고요한 성찰의 공간이었습니다. 10년 전 오랜 지병으로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 그는 홀로 이 공간을 지켜왔습니다. 유일한 혈육인 딸 민서는 멀리 떨어진 대도시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기에 부녀 관계는 전화통화로 안부를 묻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물리적 거리가 멀어진 만큼 마음의 거리 또한 점차 멀어져 갔습니다.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 어쩌면 현대사회의 많은 가족들이 그러하듯 독립적이면서도 다소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정원 씨의 일상은 지극히 검소하고 일정한 패턴 속에서 고요하게 흘러갔습니다. 남들에게는 잊힌 노인의 쓸쓸한 삶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는 그 안에서 자신만의 깊은 행복과 만족을 찾았습니다. 새벽녘 창문 너머 들려오는 새소리에 잠이 깨면 그는 습관처럼 침대에서 일어나 향긋한 커피를 내렸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거실 한편을 가득 채운 서가에서 책을 한 권 골라들고 독서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거실을 가득 채운 책들은 그의 오랜 친구이자 끝없이 펼쳐지는 지식의 보고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사각거리는 종이 소리는 그에게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고, 활자 속에서 헤엄치는 그의 영혼은 언제나 자유로웠습니다. 그는 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넘나들며 끝없이 사유했습니다. 오후에는 정원으로 나가 꽃과 나무들을 돌보며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싱그러운 흙내음을 맡고 햇빛을 머금은 초록빛 식물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는 내면의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잡초를 뽑고 가지를 치며 흘리는 땀방울은 그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식물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생명의 경이로움을 만끽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외롭고 쓸쓸해 보일지 몰라도 정원 씨는 이 모든 순간들을 그 누구보다 평화롭고 만족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자발적 고독자라 칭하며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내면의 충족과 정신적인 성숙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 대신 깊은 사색과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얻어지는 진정한 평온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정원 씨의 평화롭고 고요했던 일상에 예상치 못한 거대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전화로만 간간히 안부를 묻던 딸 민서가 아무런 예고 없이 불쑥 그를 찾아온 것입니다. 오랜만에 방문임에도 불구하고 민서의 얼굴에는
반가움보다는 조급함과 어떤 목적, 의식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민서는 대뜸 정원 씨에게 빌라를 팔고 자신이 살고 있는 시내의 아파트로 함께 이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딸의 갑작스럽고도 당돌한 제안에 정원 씨는 당황했지만 민서의 다음 말은 그를 더욱 혼란과 충격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아빠, 이제 나도 아빠랑 같이 살 때가 됐잖아. 내가 아빠를 보살펴 드릴게. 그리고 아빠 집이 시내 아파트보다 훨씬 비싸니까 이거 팔아서 우리 살림에 보태는 게 좋지 않겠어? 민서의 말투에는 아버지에 대한 진정한 걱정이나 사랑보다는 계산적인 속내와 물질적인 욕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최근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정원 씨는 딸의 방문 목적이 자신의 재산 때문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딸의 눈빛에서 그리고 그녀의 말 속에서 자신이 알던 순수하고 따뜻했던 민서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딸에게 깊은 배신감과 함께 주체할 수 없는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 나는 이곳이 좋다. 정원 씨는 단호하고 차분하게 딸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민서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정원 씨의 빌라에 대한 미련과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고 결국 부녀 사이에는 차갑고 냉랭한 기류만이 흘렀습니다. 씁쓸함과 허탈함이 정원 씨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원 씨의 마음속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했습니다. 겉으로는 지극히 검소하고 소박한 삶을 살아왔지만 사실 그에게는 오랜 시간 동안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거대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단순한 출판 편집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대를 읽는 탁월한 안목과 통찰력 그리고 과감한 결단력으로 출판 시장의 새로운 투자 트렌드를 개척했던 성공한 투자자였습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그 돈은 오랫동안 철저하게 비밀 계좌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부동산 형태로 숨겨져 있었습니다. 딸에게도 심지어는 세상을 떠난 아내에게도 이 사실을 단 한 번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돈이 사람의 본성을 어떻게 변질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돈이 가족 관계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비밀 금고에는 현금화 가능한 주식 50억 원, 강남 역세권의 소형 빌딩 20억 원, 그리고 은행 예금 15억 원 등 총 85억 원이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재산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돈을 자신만의 삶을 위해 그리고 언젠가 진정으로 사회에 필요한 곳에 의미 있게 사용하기 위해 비축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지만 그 검소함은 결코 가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돈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그의 확고한 의지와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돈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의 가치를 추구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재산은 단순한 물질적 풍요를 넘어 그의 삶의 철학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기반이었던 셈입니다. 딸 민서의 방문 이후 정원 씨의 마음속에는 전에 없던 깊은 갈등의 파고가 거세게 일었습니다. 딸의 탐욕스러운 시선은 그를 불편하고 불쾌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딸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외면할 수 없는 아버지로서의 깊은 부성애 또한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는 잠 못 이루는 밤들을 보내며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이 막대한 돈을 딸에게 공개하면 딸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딸은 이 돈으로 과거의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아니면 이 돈이 오히려 딸을 더 나쁜 길로 이끌게 될까? 그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그러나 민서의 접근이 순수하게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직 돈에 대한 욕심에서 시작된 것임을 직감한 그의 이성은 감정에 앞섰습니다. 그는 딸의 요구에 무작정 굴복하는 것이 오히려 딸을 더 나쁜 길로 이끌고 결국은 파멸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 냉철한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딸에게 단순히 돈을 주는 것 이상의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민에 빠져 있던 정원 씨는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그의 삶을 함께 해온 유일한 친구 최경호 씨를 찾아갔습니다. 최경호 씨는 정원 씨와 함께 젊은 시절을 보내며 수많은 희로애락을 나눈 전직 은행가로 누구보다 정원 씨의 성격과 가치관을 잘 이해하는 진정한 친구였습니다. 정원 씨는 그에게 딸과의 복잡한 갈등, 상황과 오랜 시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자신의 숨겨진 막대한 재산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경호 씨는 묵묵히 친구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그의 얼굴에는 깊은 사색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생각한 뒤 나지막하면서도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원아, 네가 그 막대한 돈을 딸에게 준다고 해서 딸이 진정으로 변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오히려 그 돈이 딸의 탐욕을 더욱 부추기고 결국은 딸을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다.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보다 네가 먼저 진정으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가르침이자 진정한 사랑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 경호 씨의 진심 어린 조언은 정원 씨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딸의 삶에 간섭하거나 딸의 물질적인 요구에 끌려다니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충실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딸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자 현명한 지혜임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래, 나 자신을 위해 살자. 내 삶은 내가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자. 정원 씨는 흔들림 없는 새로운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희망과 자유의 빛이 스쳤습니다. 정원 씨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거나 딸의 문제로 고민하며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빌라를 신속하게 정리하고 그동안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던 막대한 재산을 활용하여 새로운 삶의 터전을 과감하게 마련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곳은 다름 아닌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최고급 레지던스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삶의 질을 최상으로 끌어올리는데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그의 일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매일 아침 전담 개인 요가 강사의 전문적인 지도를 받으며 심신을 단련했고 영양사와 셰프가 협력하여 준비해주는 건강하고 맛있는 식단으로 매 끼 일을 해결했습니다. 더 이상 외롭고 고독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다양한 사교, 모임과 문화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독서 클럽에도 가입하여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토론하며 지적 갈증을 해소했습니다. 최신 예술 전시회, 클래식 음악회, 오페라 공연 등을 관람하며 문화적 감수성을 풍부하게 가꾸었고 외국어 강좌와 인문학 강좌를 수강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출판, 편집장이 아닌 삶의 모든 순간을 적극적으로 탐험하고 누리는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생기와 활력이 넘쳐 흘렀습니다. 딸 민서의 연락은 여전히 계속되었지만 정원 씨는 단호하고 일관되게 딸의 물질적인 간섭과 요구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딸에게 물리적인 거리를 두었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딸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리고 나는 나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것이다라는 당당하고 확고한 메시지를요.
딸은 더 이상 그의 삶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정원 씨는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호화로운 삶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룬 막대한 부를 사회에 의미 있게 환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사회공헌 활동은 그의 깊은 성찰과 인류애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도서 지원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은 교육과 독서입니다. 특히 어린 시절 접하는 좋은 책 한 권은 한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적과도 같습니다. 그는 이 재단을 통해 전국 각지의 소외된 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하고 양질의 도서를 보급하며 독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또한 그는 노인문화센터에 정기적으로 거액의 후원금을 기부하여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의미 있는 노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기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재단을 통해 강연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그의 강연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삶의 깊은 지혜와 따뜻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책은 단순한 지식의 창고가 아니라 삶의 지혜를 담은 나침반이자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찾게 해주는 등대와 같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 접하는 책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강연은 많은 사람에게 깊은 울림과 영감을 주었고 그의 경험과 철학은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로 확산되었습니다. 과거 출판 편집장으로서의 탁월한 경험과 깊이 있는 지혜가 비로소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활동 속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와 이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깊은 즐거움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행복해하고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으로 가득 찬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타인의 시선이나 물질적인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아낌없이 타인과 나누는 데 있다는 것을요. 72세의 박정원. 그는 마침내 자신만의 두 번째 봄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삶은 잔잔한 호수 위에 피어난 연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한 노인의 삶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자 깊은 영감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두 번째 봄은 어디에서 그리고 어떻게 피어날 것인가요? 우리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으며 진정한 행복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그의 삶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선사할 것입니다.